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그 DB 하이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DB 하이텍은 아마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입니다. 어, 특히 이제 바로 실리콘 카바이트와 지라칼슘 부분인데, 지라칼륨이죠.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가장 하도가 되고, 요새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주가의 하락이, 물론 이제 지수 하락도 있었지만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실리콘 카바이트의 진화칼슘 부분이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력 효율 문제가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AI 서버 전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필요한 것이 전력 반도체예요. 특히 이제 기존 실리콘 보다는 상당히 이제 좀 이따 제가 깊게 얘기하겠지만은 뭐 이런 전체적으로 고속 스위칭의 유리, 전력 변화는 아주 손실과 발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제 신문에 났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DB하이텍이 상당폭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시장 성장성이 큰데 이 부분이 과연 주가에 어떻게 미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성장성이나 또 요번에 보이콧 방안이 정부에 확정되지 않은 이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요 스토리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DB 하이텍에 대해서 이제 볼 때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실적이나 성장성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큰 문제는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온 이 참 발음하기도 어려운 건데 저도 이거 공부하느라고 좀 애를 먹었어요. 전력 반도체라 그러면 돼요, 그냥. 예. 전력 반도체, 차세대 전력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정책 자금 부분, DB하이텍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크게 보였죠. 그래서 이제 정책 자금하고 어떤 정부의 지원이 이제 유보된 거, 뭐 유보라 그럴까요? 일단은 뭐 지원이 채택이 안 된 거, 어, 지원이 채택 안 된 거,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이 전력 반도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차세대 전력 반도체인데 이것을 이제 집중 분석을 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난 거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빠진 부분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롱 관점이나 숏 관점보다도 이런 국민 성장 펀드 지어된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분석한 이후 앞으로의 방향, 앞으로 이게 더 빠질 건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성공 투자 전략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요새 반도체가 좀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DB하이텍은 유독 조금 더 빠지는 흐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DB하이텍은 이제 요 일봉을 보면은 상당히 고점. 저도 DB하이텍 뭐 주주님들 계시면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군들어서 최근에 주가가 이제 23만 원대에서 무려 11만 원까지 빠졌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요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전반적인 DB하이텍이 빠졌던 이유는 이제 이거거든요. 이제 이 DB하이텍에 대해서 실리콘 카바이트와 지라칼륨 전력 반도, 그러니까 제가 쉽게 이제 요번 어려우니까 일단 전력 반도체, 차세대 전력 반도체인데 여기서 이제 DB하이텍이 정부한테 일단은 펀드 지원 요청인데 그게 안 됐어요. 지원이 국민성장펀드 여기 있잖아요. 이게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이제 다시 대안으로 얘기를 했던 게,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장비를 댈 테니까, 여기 전력 반도체 장비를 댈 테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갖다 지원해 달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산 장비 투자를 요청. 근데 이것이 이제 뭐
총인가요? 그 누군가 있었을 때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이 부분이 이제 결국 그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부결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DB 하이텍의 이 양산 펜 모델, 그러니까 DB 하이텍이 추구했던 게 뭐냐면 민간 합동이었어요. 민간 합동.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당히 시장에서는 좀 안 좋게 받아들이면서요. 국민 선장 펀드도 안 됐고, 안 그래도 지금 차세대 전력 반도체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안 돼가지고, 그 민간 합동 양산펜 모델을 제시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상당히 그 연장이 됐다. 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연장이 됨으로써 시장에서 그래도 반도체는 그래도 삼성전자 어느 정도 같이 가는데 최근에 이 차세대 반도체 기대감으로 탄력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그 물론 이제 과거에 제가 여러 가지 DB 하이텍에 대한 그 전력 반도체, 아날로그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그 8인치에 대한 그 성장성, 그러니까 남이 들어오질 못해요. 예, 전력 반도체 부분도 아니고 아날로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남들이 이렇게 못하는데 이제 그 8인치 전력 반도체에서 이제 이런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 가려고 이게 이제 전력 반도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런 그 차세대 전력 반도체가 과연 어떤 위치길래 이렇게 그 정부의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도 안 됐고 또 이 지원 요청이 안 된 부분에서 주가는 계속 하락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이런 그 차세대 전력 반도체는 전력 손실하고 이게 아마 키포인트가 더라고요. 전력 손실하고 전력 이 손실 이 전력 손실 부분하고 그 발열 줄이는 거 이게 지금 그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발열 불나고 그죠? 불나고 그다음에 전력 지금 전력이 엄청 물 먹는 하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히 이 차세대 그 전력 반도체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됨으로 주가가 빠져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저 국민성장펀드에서 지원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면 이거 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게 그 전기차라든가 데이터 센터, 뭐 전력 발전장치, 산업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폐 기반 양산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델을 제안했는데 이것이 안 된 거예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뭐냐면 근데 좀 형평성 원칙도 좀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전력 반도체 부분이 그 효율이라든가 이런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고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 그 DB 하이텍이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근데 이제 물론 저 김준기 DB그룹 뭐 창업회장의 뭐 리스크 부각이라든가 뭐 1조 정책 지원 하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특히 전력 반도체 부분이 이게 이제 차세대 전력 반도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안 돼가지고 애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잘 해왔는데 이건 미래, 퓨처. 그래서 정부의 지원은 안 됐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지금 그 DB 아이템은 8인치 부분의 그 아날로그 반도체 부분에서는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공장에서 풀 가동하고 있어요, 지금. 풀 가동하고 있어요. 그 실적도 좋았잖아요, 제가 저번에. 실적도 좋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풀 가동하는데 이게 원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특히 이제 파운드리는 웬만해서 설비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설비 투자를 그래서 삼성도 안 했어요. 이런 아날로그 쪽은. 그래서 옛날에 DB 하이텍도 한번 그 설비 투자 하려고 하는데 해가지고 경기가 안 좋으면 아주 그냥 작살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힘드니까 이제 정부 지원을 요청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 DB 하이텍으로서는 이 차세대 전력 반도체가 뭐 여기 뭐 수백, 뭐 120볼트 여러 가지 고전함 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AI 데이터 수혜는 확실한 건데 규모가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일단 딜레이 됐다고 봐야죠. 1조 5천은 큰 돈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배경을 보니까 정부 입장도 그렇다고 반도체 부분에서 DB 하이텍만 이걸 갖다가 지원을 하게 되면 이거는 또 편향적이라는 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 현재 지원을 못한 것 중에 하나, 그 망설이는 것 중에 하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책자금 대신 장비를 뭐 해주겠으니 뭐 요청하고 뭐 그랬는데 지금 확정하지 못했다는 거. 근데 이제 그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정부로서도 이게 이제 뭐 미뤄줬다가는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구설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안 해줬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든 이제 DB 하이텍으로서도 이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해야 돼. 이게 이제 성장성인데 주가는 성장성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양산 그 센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조만간 제가 볼 때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 차세대 전력 반도체의 그 전체적으로 그 뭐 지원이 없더라도 일단은 전력 반도체의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이 안을 갖다가 만들어서 할 것 같아요. 이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양상팩 구축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 너무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히 그 이 아날로그 반도체 그리고 한번 해놓으면은 뭐 경기가 좋으면 안 좋으면 휘청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근데 저는 이제 뭐 최근에 메모리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기대만큼 갈 수 있다고 봐요. 전력 반도체는 꼭 또 향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성장이 될 수 있다고 봐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 모멘텀이 지연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이런 그 차세대 전력 반도체 부분을 투자를 해서 할 거로 봐요.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라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정부랑 다시 조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장성은 저는 그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요. 데이터라는 거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 DB 하이텍이 지금 이 부분 악재들 정책 자금 마켓 장비를 해달라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악재가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은 일단은 정부가 지원 안 해준 건 숏 관점으로 봐요. 숏 관점. 악재는 여기서 이 숏 관점으로 봐요. 악재는. 악재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이제 그 빠지면은 또 누군가가 들어와서 뭐 여기 차트 한번 보시면은 보세요. 다시 그 이런 그 차세대 반도체 부분의 기대감 때 반등했던 그 자리에 왔잖아요. 근데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주봉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주가가 이제 상당히 빠져왔는데 물론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한 9분홍선, 8분홍선에 온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더 빠졌어요, 저도. 제가 볼 때. 근데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럼 9분홍선에 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내일 삼성전자 실적에 따라서 또 반도체가 뭐 그 조정받을 수 있다고 뭐 소부장 부분을 볼 수는 있어요. 연간. 그러나 얘는 미리 많이 빠져왔단 말이에요. 미리. 다른 반도체 비해서 완전히 그쪽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오너 사법 리스크 부분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시간은 걸리긴 할 수 있지만 얘가 갖고 있는 향후 성장 모멘텀 그러니까 이런 그 차세대 전력 반도체 시장 성장성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여기서 안 하면 할 데가 없거든요. 제가 다른 데서 이거 못해요. 삼성전자도 못할 거예요. 이쪽 파운드리 이 그 아날로그 반도체 돈이 너무 엄청 들어가고 또 여기 기술이 있는 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이 국산화 부분이 전력 반도체 국산화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특히 이쪽이요. 이 차세대 전력 반도체가 10%가 안 돼요. 10%가 뭐예요? 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봤을 때
구체화 되면은 더 좋겠고, 지금 주가 부분이 많이 빠져왔단 말이에요. 빠져왔고, 지난번에 올랐던 구간에 다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결국은 투자를 할 거라고 봐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주가는 급탄력을 받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든 구간이지만 여기서 저는 뭐 조금만 더 여기서 참으면 되지 않겠냐.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운영하는 그 텔레그램이 있어요. 그 학습방에 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분석도 해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아시고,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굳이 쫓아가서 이게 뭐 안 되면 이제 이 회사 끝난 거냐, 절대 그 8인치 아날로그 반도체 부분의 성장성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갖고 계시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지금 뭐 또 말씀드리는 부분에 오시면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또 알려드리고 또 추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그때면 다시 또 이렇게 물 타는 개념이 아니라 타이밍 보고 또 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 악재 부분은 선반영됐기 때문에 쫓아가서 매도를 하지 말라. 삼성전자가 흔들려도 미리 빠졌다. 두 가지. 이 부분에 우리가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힘들지만은 조금 더 이제 새벽에 오기 전에 어둠이 가장 어둡다 그러잖아요. 조금 더 참고 이런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시기를 좀 바라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제 심층적으로 종목에 대한 분석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과연 이제 성공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자면서도 돈 버는 투자를 했잖아요.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제 본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전업 투자가도 많겠지만은, 또 뭐 거액 투자도 많겠지만은 시간이 없다는 거죠. 아침에 이제 출근 준비하죠. 종목 볼 시간이 없다는 거죠. 주식탕 열면은 퇴근하고 장 끝나 있고요. 좋은 종목은 벌써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단순한 시간 부족이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문제는 볼 시간이 없다는 것과, 두 번째 제가 볼 때 경험 부족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어떤 그 기준을 아직 세우지도 못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따라가면 뭐 이미 많이 올라가 있죠. 내가 사면 빠지고 팔고 나면 올라간다는 경험 한 번쯤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나 또 이런 고액 투자가나 필요한 거는 매일 수십 개 종목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주도주를 미리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요 잠자는 동안에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이거거든요. 자면서도 돈을 버는 투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또한 그 주식에서 그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 수익을 크게 내놓고 뭐 사고 파는 사람은 아닙니다. 힘센 종목 찾아서 그 흐름처럼 이 복리를 키워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안 빠지고요. 손실을 안 보면서 수익을 볼 때 더 크게 보면은 복리라는 개념으로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바로 제가 추구하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복리처럼 키워가 나게 되면은요, 그 주식은 하루에 한 번 대박을 맞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좋은 종목을 선별하고 또 그 종목에 의해서 수익이 나면 그 경험을 쌓는 겁니다. 작은 수익을 쌓고 그 수익이 다시 투자 계획에 되면요, 계좌가 달라진다. 이것이 바로 복리입니다. 대부분 이제 직장인 투자자는 여기서 막히죠. 차트를 보는데 지금 이게 눌림목인지 하락시장인지 헷갈립니다. 실적을 보는데 주가에 반영된 재료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과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많이 뭐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익은 다 당연히 나고요. 저는 이제 핵심주로 했죠. 반도체. 또는 밸류체인가요? 그런 데서 다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소통방에서 최근 시장에서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오른 종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최근에 우주항공주라든가 전선주 이런 거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사막코트에서 그래서 수익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안정적으로 가는 복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침 여러분들한테, 물론 이제 종목은 많습니다. 종목은 많은데 히든 종목 하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기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업의 그 기본적인 부분은 이런 거 여러분들이 몰라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따라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바닥형, 상승형, 뭐 이런 부분에 그 기업의 가치가 좋고 업종에서 가장 강한 주도주를 찾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같은 반도체라도 여러분 해보시면은 똑바로 똑같이 오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재료가 남아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직장인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복잡한 이론은 아닙니다. 뭐 하루 종일 HTS 켜놓고 할 필요는 없죠. 문자 이런 것만 잘 보면 됩니다. 아무 종목이나 담는 계좌와 선별된 계좌를 담는 이 부분은 틀림없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시는 것도 주봉상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종목군에서 수익을 요 자리입니다. 바로 요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계좌의 품격은요 운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선별된 종목만 담는 계좌가 시간이 갈수록 품격이 달라집니다. 좋은 종목을 고르는 기준에서 올라갑니다. 지금 늦었다고 고민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시장의 흐름을 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좌의 품격을 바꾸고 싶다면은요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가치가입니다. 지금은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성공의 길을 다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바로 그 유튜브에서요 급등 종목의 비밀을 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제가 보는 거 방송 하시는 거 보시는 분들은 요 아래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달려 있죠. 급등 종목의 비밀 요 아래 보시면요 여기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이제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방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텔레그램 데스크탑 열기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운 투자의 길이 열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그 바로 여기서 쳤을 때 급등 종목의 비밀을 치시고 요런 그 링크를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입하시면은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길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공 투자의 길이 다 제공됩니다. 지금 클릭하시면요. 텔레그램 학습방에 들어오시면 계좌의 품격 또는 새로운 투자의 기준이 열립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상 레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